지질하고 지방 차이는 엄밀하게 구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액체 상태, 저희가 아는 기름 그런 걸 상태인데, 그 상온에서 액체 상태가 지질이고요, 상온에서 고체 상태가 지방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런 거 모르시고 똑같은 말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단백질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 했죠? 아미노산입니다. 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입니다. 그 첫 페이지 기본서에 보면 그림 있잖아요. 지방산과 글리세롤을 나타내는데요. 지질은 마지막에 분해되는 게 얘는 아미노산이라면, 탄수화물은 단당류라면 얘는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리가 됩니다. 근데 시험 문제는요, 뭐 어떤 게 3이고 하나가 나옵니다. 3대 1인데 어떤 게 3일까요? 책 보시면 지방산이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그러니까 장난치는 게 지방산 글리세롤은 나중에 아세요. 근데 이게 1대 3인가 3대 1인가 헷갈리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배울 때 확실하게 아시는 게 좋아요. 얘가 3이고 얘가 1입니다. 차라리 문제에서 2대 1, 물론 2대 1도 있어요. 근데 그런 문제는 안 냅니다. 1대 3을 냅니다. 그때 3이 얘였나 막 헷갈리시면 그거가 많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대 1로 분리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기본 교과서에도 나오네요. 밑에 지방산이 1, 2분자인 경우가 있다고. 그러니까 2대 1도 있어요. 근데 그냥 3대 1만 지방산이 3, 글리세롤이 1이다. 자, 넘기셔갖고요. 42페이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죠? 지방. 예. 가수분해 시 생성 물질은 4번입니다. 정의 끝났고요. 분류죠. 얘도 그 단백질도 아까 뭐 그 종류, 이게 단백질에 해당되는 거 그것만 알았잖아요. 얘도 지방도 똑같은데요. 그 굳이 단순하고 복합은 얘도 똑같이 복합엔 인, 당 뭐 이런 게 붙습니다.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하고요. 얘는 동물성 지방, 동물성 단백질, 식물성 단백질이라는 말을 썼는데 얘는 포화지방, 불포화지방이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그럼 얘는 필수 아미노산이라고 배웠죠? 얘는 필수 지방이 나옵니다. 당연히 여기도 암기 공식이 있습니다. 그런 순서대로 가니까요. 그 순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과서, 기본 교과서 보고 있습니다. 42페이지고요. 단순 지질에만 체크하실 게 있는 게 중성 지방이라는 말이 나오면 단순입니다. 물론 왁스도 중요한데요. 왁스 문제는 식과공에서는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성이라는 말이 단순이고 나머지 복합 지질은 복합 아미노산에서 보셨죠? 인, 당 뭐 이런 거 붙으면 그런 거다. 뒤에 있는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유독 모르셔도 됩니다. 당 알코올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옛날에 기억나시죠? 당 유도체에 당 알코올. 뭐톨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때 했던 것만. 그 다음에 이제 옆 페이지로 갈게요. 그러니까 다시 42페이지에서는 단순 지질이 중성 지방이다. 요거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3페이지 보면요. 동물성 지방, 식물성 지방, 포화지방, 불포화지방 이런 말이 나옵니다. 포화지방 이거 생각하실 때 뭐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불포화지방은 기름, 들기름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포화는 뭐가 있을까요? 뭐 마가린 뭐 이런 거, 동물성 지방 생각하시면 돼요. 고체인 상태.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말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오늘 참 말이 안 나오네요. 얘 녹는점 얘기가 나옵니다. 제 교과서에 있어요. 지금 뒤에다 써놓으면 되고요. 지금 이해만 하시고 있다가 다시 제 교과서에서 쓰라고 할게요. 포화지방은 말 그대로 고체인 상태의 어떤 지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상상이 편하신데요. 그러면 고체니까 녹는점이 높겠죠. 더 녹으려면 좀 걸리겠죠? 얘는 녹는점이 낮다라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온 것들은 다른 거는 모르셔도 되고요. 식물성 지방에 아이오딘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중간에 보면. 이게 지방에서 제일 중요합니다. 아이오딘 첫날 그 탄수화물에서 나왔죠. 아이오딘이 뭐였죠? 저희 때 옛날에는 요오드라고 했었죠. 요오드가입니다. 그 아이오딘이니까 요오드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식물성 지방에는 식물성 지방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요오드가 아이오딘이 많은 거, 적은 거, 뭐 이런 걸로 구분하자 이래갖고 나눈 게
건성류, 반건성류, 불건성류라는 말이 나옵니다. 문제 제일 많이 나오는 거는 다음류 건성류는 뭐, 불건성류는 뭐, 그리고 그 기준도 나옵니다.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기준은 저 쓱다 지울게요. 100하고 130 기준입니다. 이거보다 크면 건성류, 얘는 반건성류, 얘는 불건성류 이렇게 나옵니다. 100에서 130입니다. 거기 책에 있으니까요. 그거 보시고 제 요약서도 있어요. 이 숫자도 물어봅니다. 그럼 함께 가셔야 될 게 뭐냐면 글루텐 아시죠? 글루텐 함량으로 이렇게 나누잖아요. 뭐로 나누죠? 박력분, 중력분, 강력분 이렇게 들어보셨죠? 여기서 0만 빼면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정말 아셔야 됩니다. 13입니다. 그러니까 0 빼면 10하고 13이잖아요. 13보다 큰 거는 강력분입니다. 얘는 중력분입니다. 다 써야 되나요? 그냥 이렇게 써도 되죠? 예. 얘는 박력분입니다. 이것까지 한꺼번에 외우세요. 100에서 130, 10에서 13. 경 하나 빼면 이렇게 구분하시면 두 개를 한꺼번에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식물성 기름을 보니까 아이오딘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아이오딘 발음이 되게 힘들거든요. 요오드가 더 편한데 아이오딘이 130 이상 기준, 100 이하의 기준, 그 사이에 있는 기준으로 나눴고 그 다음에 중력분, 강력분 이런 밀가루, 글루텐 함량을 10에서 13 기준으로 해갖고 그 사이 13보다 큰 거, 1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세 개로 나눴다. 한꺼번에 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다음 중 건성류인 것은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암기하셔야죠. 그거 한번 책에 보세요. 기본서에 보면. 건성류 아이오딘가가 130 이상, 들기름, 아마인유까지 나오죠. 어떻게 해볼까요? 건성 아들 간류입니다. 아들이 건성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건성류만 외우시면 됩니다. 건성 아들은 간 이렇게 되고요. 간류가 플레임이고요. 건성 아들 간류. 예. 이 아이오딘가가 많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 저기 왜 들기름하고 참기름하고 구분하시잖아요. 하나는 냉장고에 넣죠. 예. 보관 힘드니까 그런 거겠죠. 쉽게 말해서 참기름보다. 그래서 예, 들기름 냉장고. 그래서 암기하셨죠? 건성 아들 간류. 반건성 불건성은 넘어가셔도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볼까요? 43페이지 그 문제 보겠습니다. 지질 중 복합 지질인 것은 예, 인당 쓰면 됩니다. 건성류인 것은 예, 3번입니다. 그 왜 우리 그 수중 유적, 뭐 유중 수적 그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죠? 예. 그래서 제 책을 한번 볼까요? 이게 서로 막 너무 달라서 이게 지금 제가 너무 헷갈리네요. 제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9페이지입니다. 지방질, 지방, 지질 다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지질의 개념 14번 문제 보겠습니다. 지방의 가수분해에 의한 생성물은? 글리세린과 지방산. 예. 근데 저희는 그냥 지방산과 그리세린을 외우겠습니다. 3대 1이기 때문에요. 예. 예. 그 다음에 이 밑에 지질의 분류 20번 문제입니다. 단순 지질은 뭘까요? 중성 지질입니다. 중성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4번이고요. 복합 지질은 1번입니다. 복합 그 다음에 그러니까 51번에는 1번이었고요. 그 다음에 7번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1번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방산 정리할게요. 포화지방산, 동물성, 녹능점 상승, 녹능점 높다. 굳은 거 생각하시면 된다고 했고요. 불포화지방산 식물성이고 녹능점 낮다. 옆에 시스형, 트랜스형 뭐 몰라도 됩니다. 지방은 특이한 게 그 필수 아미노산 아까 페루 외웠잖아요. 필수 지방산 이거 암기하시는 게 밑에 공식이 나옵니다. 필수 지방산은 아셔야 됩니다. 그 아까 페루 그 필수 아미노산하고 똑같은 이름인데요. 필수 지방산. 제가 일본 왔다 갔다 간다고 했잖아요. 제 친구가 이름이 아라키인데요. 아라키 리놀레입니다. 순서대로 그냥 아라키 리놀레 이렇게 몇 번 하시면 아라키 리놀레가 보이실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특별하게 지방에 있는 불포화 지방산도 문제가 하나 나올 수 있는데요. 그 아라키 리놀레는 불포화 지방산인 겸 필수 지방산입니다. 그래서 문제 안 나오고요. 올레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 보시는지 아시죠? 19페이지 박스 봅니다. 불포화 지방산 보면 뒤에 올레란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올레하고 리놀레인데 리놀레는 필수 지방산에도 나오죠. 근데 그 문제 그래서 안 나오고요. 올레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다시 해볼게요. 포화지방산은 동물성이고 고체니까 녹는점이 높다.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은 식물성이고 그러니까 녹는점 낮고 시스트랜스 지우시고요. 올레만 표시하시면 됩니다. 올레. 그게 올레가 답이고요. 하나만 더 써놓으실게요. 굴절률이 가장 크다. 이거는 사실 불포화지방산은 제가 잘 설명드리면 뭐 결합, 이중결합 이래갖고 결합수가 많이 나와서 굴절이 많이 됩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그래서 굴절률이 가장 크다. 그러면 정리하면 포화지방산은 녹는점이 높다.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산은 굴절률이 크다. 그렇게 배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필수지방산은 아라키 리놀레입니다. 필수 아미노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46번 보겠습니다. 필수지방산은 뭘까요? 예. 원래는 불포화지방산이 원래 예. 그래서 46번의 답은 4번이고요. 12번의 답은 1번입니다. 특성을 할 건데요. 그 전에 특성하기 전에 기본 교과서 44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지금 한 걸 다시 한번 읽어볼 건데요. 지방산의 분류가 나옵니다. 44페이지입니다. 뭐 정의 넘어가시고요. 뭐 분류 솔직히 넘어가시면 됩니다. 포화지방산은 아까 뭐였죠? 녹는점이 높다. 두 번째 줄에 나온 거 있죠? 그거 가장 중요하고요. 불포화지방산은 뭐 이중결합이 몇 개 뭐 이렇게 있어갖고 굴절률이 가장 크다.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필수지방산에서 아라킨 이놀레입니다. 이놀레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시스형, 트랜스형 모르셔도 됩니다. 서로 이렇게 옆으로 가 있다 보는데 문제 나와도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성입니다. 특성은 지금 두 개를 봤어요. 녹는점하고 굴절률 봤죠. 녹는점 뭐가 크다고 했죠? 포화지방산이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질의 특성 그 5개 정도 나오는 거에서 세 번째 녹는점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일수록 크다라는 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맨 밑에 굴절률 있잖아요. 굴절률 불포화지방산이 가장 크다. 이것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셨죠? 체크하셨습니까?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질의 특성이 5개 쭉 박스에 있는데요. 네. 예, 세 번째 녹는점하고 포화지방산이 가장 크다. 금방 말씀드린 것도 적어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있는 굴절률에는 불포화지방산이 가장 크다. 이렇게 써놓으시면 됩니다. 다 쓰셨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용해성에서 말씀드릴 거는 용해성은 말 그대로 이거 녹는다는 거죠. 또 이것도. 근데 기름이 물에 녹습니까? 안 녹습니다. 그죠?
기름 물에는 안 녹는데 유기용매에는 녹아요. 유기용매만 그러니까 설명에 나와 있는데 지질은 유기용매에는 잘 녹고라는 말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물은 녹지 않는다. 쉬운 내용이라서 넘어갈게요. 그다음 비중, 물하고 기름하고 어떤 게 그죠?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물보다 가볍다 이런 얘기 그냥 체크만 하시면 되고요. 지질의 두 번째 키워드 필수 지방산 다음으로 나오는 건 유화성입니다. 유화성이 뭐죠? 서로 섞이는 겁니다. 이제 똑같은 말로 콜로이드 용액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콜라보, 콜로이드 뭐 이런데 두 개가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잘 섞이면 다행인데 기름은 잘 안 섞이잖아요. 근데 물이 위주냐, 기름이 위주냐에 따라서 두 가지 형태로 나눕니다. 천천히 읽어볼게요. 유화성이라는 말, 그 박스 보고 있습니다. 지질은 물에 잘 녹지 않는다라고 하죠. 근데 유화, 서로 잘 섞이지 않는 게 서로 섞이게 그런 혼합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요. 서로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거를 도와주는 게 유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유화제가 나오면 서로 섞이게 하는 그런 어떤 뭐 물체다, 물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제 유중 수적형이 나옵니다. 아마 지방 탄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험 나오는 1순위가 얘거든요. 가장 기본 형태는 수중 유적형이냐 유중 수적형이냐 이런 간단한 문제고요. 박스를 보고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천천히 이해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볼게요. 뭐가 많을까요? 물이 많죠. 물 안에 기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그거를 어렵게 말하면 수중, 물 안에 그죠? 기름이 있다. 수중 유적형입니다. 그럼 여기서 키워드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뭐 oil인 워더인데 OW라고 하죠. 뒤에 있는 W가 포인트입니다. 뒤에를 먼저 보십시오. W가 물이잖아요. 그죠? 그럼 수중이면 W가 뒤에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옆에 볼게요. 뒤에는 옆에 있는 그림은 기름이 많죠. W. 그렇죠. WO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뒤에 있는 글자가 오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기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부르는 이름도 유중으로 시작하겠죠. 그렇죠? 이해가십니까? 네. 그러면 구분할게요. 그러니까 WO인데요. 요 포인트로만 잡으시면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W가 있으면 물이 많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일이 많다, 기름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두 개 구분하는 거는 우리 상상을 해볼게요. 어떤 게 그러니까 물이 많으면 좀 물렁물렁하겠죠. 약간 이게 조라고 개라고 개념이거든요. 약간 유형이 비슷한데 얘는 액체잖아요. 어떤 물이 담겨 있는 그릇이 없으면 흐드러 이렇게 뭐랄까 퍼지겠죠, 그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뭘까요? 좀 뭐랄까 겉에가 단단한 약간 기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구분하시는 게 더 서로 비교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얘를 보면 이제 구분이 가실 거예요. 한번 거기 볼까요? 수중 유적형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등이 있대요. 유중 수적형에는 마가린, 버터가 있습니다. 약간 다르죠, 느낌이. 단단함이 좀 있는 거. 그럼 뭐합니까?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여자 가수가 아이유입니다. 아이유는 마요네즈를 좋아합니다. 정말 많이 틀리시는 게 뭐냐면 아이유는 기억나신대요. 근데 나중에 마가 대충 외우시면 마가린하고 헷갈립니다. 아이유는 마요네즈를 좋아한다고 확실하게 외우셔야 됩니다. 안 되면 옆에 있는 단어는 짧다, 좀 느낌적으로. 옆에 외우는 공식도 있어요. 버마라고 있는데 그렇게는 뭐 하시던지 있는데 중요한 건 마가린에서 마가린하고 마요네즈가 꼭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 풀 때. 아이유는 마요네즈 좋아합니다. 마가린 안 좋아합니다. 네. 예. 정말 많이 나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중. 이게 거꾸로 이거 헷갈리셨는데 수 W가 있을 때 아이유입니다. 예. W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뒤에 W 네. 수로 시작하는 말
수의 뒤에만 몰라셔도 돼요. 뒤에가 W면 수로 시작하는 거. 아이유, 마요네즈. O 하면 범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너무 사기꾼 같지. 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가 조금 어려우신데 문제에 보면 쭉쭉쭉 가다가 융점이란 말이 나왔죠. 이게 녹는 점이라는 뜻입니다. 그건 아셔야 됩니다. 녹는 점, 융점 똑같은 말이고요. 그래서 이거 계속 지금 반복하는 부분인데요. 답이 뭘까요? 불포화도가 높다는 것은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불포화 지방산은 녹는 점이 뭐라고 했죠? 낮다. 예. 그러면 다. 잠시만요. 불포화도가 낮아지만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좀 껐네요. 그죠? 그러니까 포화지방산의 융점은 이런 문제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죠? 예. 순간 당황했습니다. 이해 가시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포화지방산은 녹는 점이 높다. 불포화지방산은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 해주십니다. 제 거를 보면서 문제를 한번 볼게요. 크다, 높다, 예. 포화는 녹는 점 크다, 불포화는 굴절률이 크다 이렇게만 적어놓으시고 그거 읽어주시면 돼요. 전에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노화 좀 약간 그런 거 비슷한 건데 똑같은 게 아니라 뭐죠? 포화. 참 무시 안 되지. 그러니까 펙틴, 로즈, 그죠? 기억나시죠? 펙틴, 로즈. 그다음에 큰 거, 작은 거. 입자 큰 애가 호화 잘 된다, 작은 게 노화 빨리 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책의 20페이지 한번 볼게요. 20? 예, 20페이지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책하고 똑같이 써놨는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화성만 다시 볼게요. 뒤에 W 있어요. 그러니까 수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IU, 마요네즈입니다. 그 다음에 오로 되면 마 쓰시면 되고요. 제가 그 써놨으니까 핵심적인 건 써놨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1번입니다. 똑같은 문제네요. 뭐죠? 예, 1번이 나옵니다. 17번 문제가 17, 18 이런 문제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한번 풀어보십시오. 17번의 문제는 4번입니다. 버터입니다. 그 다음에 18번 문제는 마가린입니다. 진짜 뭐 마가린 앞에 있으면 마가린 칠하시는 분 많아요. 그 다음에 43번의 문제는요? 그쵸. 버터입니다.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43번의 답은 4번이고요. 다 쪼르륵 4번이었네요. 그 다음에 참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 버터 만들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유 지방으로 버터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때 수중 유적형, 그러니까 물이 많은 데에서 물이 반대로 바뀌는 현상을 그런 전환이 이루어지는 공정은 연합이라고만 표시해 주십시오. 나중에 배웁니다. 연합입니다. 이제 문제 지금 어디까지 배웠죠? 분류까지 배웠죠. 특성까지 배웠나요? 특성? 특성 두 번째 이제 화학적 특성입니다. 어렵죠? 필수 지방산 뭐라고요? 암기 공식이요? 생각나십니다. 아라키니놀레. 46페이지에 보면 지방의 특성입니다. 기본 교과서 46페이지고요. 정말 많죠. 다 시험에 나오는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아이오딘가고 과산화물가입니다. 아이오딘가는 금방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키워드는 그 박스에 있는 거 건성유 130 이상 아예 우리 공식까지 기억나시면 한번 말씀해 보시죠. 건성 아델 가듐유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아이오딘가는 그러니까 정의를 읽어보면 유지 100g에 첨가되어 있는 아이오딘 수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그 건성유는 아이오딘가가 130 이상 이런 거 되면 그러니까 불포화도가 크다. 그러니까 식물성에 가까워진다. 좀 더 그런 의미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 교과서 나중에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지만 불포화도의 척도입니다. 불포화도가 얼마야? 그러면 아이오딘가를 보면 되겠죠. 그죠? 불포화도의 척도인데 안 쓰셔도 된다. 제 교과서에 있습니다. 그냥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산화물가라는 거인데 과산화물가가 두 번째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지를 봤더니 과산화물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뭐냐면 과산화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그 아까 그 지방이 변질된 뭐라고 그랬죠? 산패라고 했죠? 산패가 되는 정도가 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두 개의 지방을 봤을 때 그 과산화물가가 많이 나오면 산패가 많이 된 겁니다. 그런 척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 과산화물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거죠. 지방이 얼마나 산패되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값. 정리는 제 교과서에 있으니까요. 정리하실 필요 적지 말고 이해만 하시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산패 정도로 알아볼 수 있겠죠. 그죠? 과산화물가를 지방을 검사했을 때 얼마나 산패됐니? 뭐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가 과산화물가입니다. 지금 두 개 했습니다. 아이오딘가하고 과산화물가. 세 번째로는 정의만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어려운 개념인데요. 산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산가라는 거는 정의를 읽어보시면 산을 중화시키는데 얼마나 많이 들어가니 수산화 칼륨이. 그러니까 왜 pH가 7이 이쪽이 산성이잖아요. 산이 이쪽인데 중화시키는 값. 의미적으로 그런 게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산가는 뭐라고요? 그러니까 유지의 지방산을 중화하는데 필요한 무슨 뭐 수산화 칼륨 뭐 이런데 이런 거 모르셔도 되고요. 그런 그람수 양이다. 그러면 추론해 보면 산가가 많다는 거는 좀 지방이 더 안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정의만 문제 나오니까 이거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비누화가가 나옵니다. 네 번째 나오는 거죠. 지방으로 비누 만드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그때 지방을 일단 뭘 첨가하면 비누가 되는데 그게 얼마큼 많이 들어가니 이거를 얘기하는 게 비누화가입니다. 어려운 말로는 검화가라고도 문제가 나오고요. 비누화가도 나옵니다. 말 그대로 의미만 아시면 될 거고 우리 상식적으로 아주 나쁜 지방이면 비누를 만들려면 많이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죠? 그 정도의 의미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세틸과도 똑같은 개념인데요. 문제 나오기 때문에 그냥 보는데 쭉 읽어볼게요. 아세틸화가 돼갖고 이게 가수분해 되면 아세트산이 나옵니다. 산이라는 거를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뭐 무슨 양, 산가하고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어떤 지방을 중화시키는데 필요한 양, 뭐 이 정도로만 의미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헷갈리시죠? 예, 제 책을 볼게요. 그럼 조금 더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제 책 20페이지의 중간 밑에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일 중요한 건 아이오딘가하고 과산화물가입니다. 그거부터 볼게요. 아이오딘 거는 아까 불포화도의 척도라고 했죠. 얼마나 식물성에 가깝냐 이런 뜻이라는 말씀드렸고요. 건성유는 식물성에 가깝다. 그 암기공식 말씀드렸고요. 과산화물가는 뭐였죠? 많으면 많을수록 얘가 많이 산패되고 썩었구나 기름이. 3패 정도입니다. 두 개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문제가 나옵니다. 다음 중 뭐 예를 들어서 뭐 3패 정도를 알 수 있는 건 뭐냐? 그러면 과산화물가입니다. 과산화물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과산화물가는 3패될수록 계속 증가하는데 어느 정도 되면 증가하지 않습니다. 일정하거나 떨어지거든요. 의외로. 그러니까 계속 높아지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얘하고 과산화물가가 계속 증가만 한다면 이렇게 딱 기름을 측정했을 때 과산화물가가 얼마나 나왔어 그러면 3패도가 얼마다 이렇게 딱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이 그림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증가하다가 일정하거나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계속 과산화물가는 증가하지 않는 개념이다라는 것도 그림을 하나 그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산화물가가 여기다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과산화물가는 계속 증가만 하는 게 3패도가 더 커질 때 얘기입니다. 3패도가 증가하면 과산화물가도 계속 같이 증가하면 좋은데 어느 정도 가다가 떨어지거나 유지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는 얼마나 산패됐는지 그 양은 모른다 이런 뜻입니다. 산패도를 알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정확한 양은 측정할 수 없다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산가를 보면 다시 정리하면 산을 중화시키는데 그냥 의미만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좀 이해가실지 모르겠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산이 중화되려면 얼마나 수납칼륨이 필요해 이런 얘기고요. 비누화가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려운 말로 검화가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비누를 만드는데 필요한 게 얼마니? 뭐 이런 수산화칼륨 이런 거 중요하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 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집어넣었을 때 비누를 얼마큼 만들 수 있니? 이런 건데 지방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그 집어넣는 양이 많겠죠. 그래서 옆에 있는 그 진하게 칠해진 게 키워드입니다. 적급, 그러니까 안 좋은 지방산일수록 그 값은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누화가가 커진다는 거는 지방이 안 좋으면 많이 넣어야 돼 이런 뜻으로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알칼리 가수문에 그냥 넘어가시고요. 아세틸가는 옆에 있는 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건데 패스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이드록시산 함량을 얘기하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실 것 같아요.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과산화물가는 가장 중요한 게 3패 정도가 중요하고요. 그림 산 같은 거 하나 그려놓으시면 나중에 이해하실 것 같고요. 아이오딘가는 불포화도의 척도다. 얼마나 식물성에 가깝냐 이런 뜻이고요. 그래서 이 토탈해갖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다섯 가지가 밑에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유지를 끓이면 그 가열을 하면 나머지는 다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다 양이 증가하는데 하나만 떨어집니다. 뭐가 떨어질까요? 상식적으로 식물성에서 동물성으로 간다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오딘가가 떨어집니다. 그거만 떨어지고 나머지는 상승한다라는 밑에 있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문제를 보면서 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옆에 40번 볼게요. 40번은 뭘까요? 뭐 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하대요. 산가라고 합니다. 1번입니다. 그 다음에 40번이 1번입니다. 39번은 뭘까요? 그렇죠. 불포화도 얼마나 식물성이냐. 그 다음에 건성 아이오딘. 그러니까 39번의 답은 2번이고요. 15번의 답은요? 이렇게도 나오니까 숫자도 알아야 돼요. 130 이상입니다. 4번입니다. 반건성유의 아이오딘가는 3번입니다. 100에서 130. 중력번은요? 10에서 13. 건성유 그 다음에 34번 문제. 건성 아들 간유.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함께 하셔야 됩니다. 뭐라고요?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건성 아들 간유. 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하여튼 34번에 4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10번은요. 아들 그렇죠. 아마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50번 볼게요. 비누화가가 비누 만드는데 얼마나 필요해. 근데 많이 들어가. 그건 뭐죠? 지방이 안 좋은 거. 1번입니다. 55번은 팩스하시는 문제인데 답만 적어드릴게요. 1번입니다. 아세틸가입니다. 이런 문제 틀리세요. 근데 잘 안 나오는 문제라서 빼는 겁니다. 많이 나오는 거 해야죠. 53번이 정말 중요합니다. 가열하거나 고온 55번은 1번입니다. 밑에 53번 정말 중요합니다. 유지를 가열했을 때 고온으로 뭐만 떨어진다고 했나요? 증가한다고 했나요? 상상을 해보세요. 이걸 억지로 외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기름 막 이렇게 하면 아이오닉가만 떨어진다고 했죠? 이게 번호가 아닌 것은이니까 3번이 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7번은요. 아이오딘가가 낮아진다. 2번이 맞겠죠? 딴 거 볼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의 이제 그 어떤 전략적인 전반적인 문제라서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답 체크하고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씀드리는데 5번의 답은 1번입니다. 육이 용매, 탄소가 들어간 용매는 녹습니다. 물에 안 녹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알카리로 분해하는 거 비누화가라고 하고, 그 다음에 3번 질문 괜찮네요. 불포화 지방산이 함량이 많을수록 굴절률이 높다. 그죠? 포화지방산이 많을수록 녹는 점이 높다. 밑에 나오네요. 예, 4번이 그 질문이고요. 장난쳤어요. 불포화 지방산의 함유량이 많을수록. 예. 말을 참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5번에 그래서 1번이었고요. 7번에 1번입니다. 7번 1번? 예. 7번에 1번? 예. 지방이 지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 유지를, 나머지 한번 쭉 유지를 읽어보시면. 알칼리로 가스분해 보는 것이 중요해요. 예. 자, 이제 지질의 변화입니다. 지질의 변화는 뒤에도 또 다를 정도로 단백질하고 되게 비슷하게 되게 많은데요. 저기 쓸 데가 없네요. 그 세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 기본 교과서 보고서 말씀드릴게요. 교과서를 한번 펴보세요. 47페이지입니다. 썩는다 이런 의미죠. 사실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어려워서 저는 이 책이 여기는 되게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정의 정도만 보면 뭐 어떤 현상에 의해서 첫 번째 줄이요. 뒤에 보면 불쾌한 냄새와 맛이 나고 색깔이 변하는 현상이다. 뭐 그런 거죠. 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넘겨보세요. 48페이지가 지방에서는 사실은 되게 중요한 게 자동산화거든요. 근데 자동산화 X 치세요. 저희는 시험 안 합니다. 자동산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밑에 원인 정도만 의미적으로 보면 되신데, 뭐 말 그대로 그냥 기름 났을 때 산화되는 거, 산패되는 거 그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상식적인 수준에서 나오고, 정말 지방에서는 이 자동산화가 정말 중요한 파트인데 저희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옵니다. 뭐 라디칼이 어떻게, 그러니까 산화되는 과정을 1단계, 2단계, 3단계로 나눴는데요. 저희는 지워도 됩니다. 다행이죠. 그 다음에 방지법 되게 많죠. 어떻게 방지하나요? 되게 많은데 제 책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순서를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중에 이거 막 그 자동차나 읽어보시고 막 공부하시려고 하는데 시험 안 나오는 건 포기해야죠.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책을 보면요, 지방의 변화 22페이지입니다. 크게 한번 보세요. 산패라고 나오고 자동사나 옆에 보면 경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경화입니다. 그 다음에 산패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정도고요. 그 다음에 자동산화는 마지막에 있는 자동산화 방지책, 좀 있으면 저희가 엄청 외워야 되는 비타민 그 종류의 E라는 게, 지금 미리 할게요. 토코페롤 아시죠? 비타민 E 요새 많이 드시잖아요. 그 녀석이 산화 방지제입니다. 그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동산화에 박스에 있는 자동산화 3단계 지우셔도 되고요. 가장 속도가 빠른 거 지우셔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있어요. 한 문제씩은 나왔거든요. 근데 포기하실 분 포기하시고, 만약에 풀어드리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포기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산화 방지책만 비타민 E, 토코페롤을 방지한다만 해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자세히 들어가겠습니다. 제 책 보고 있습니다. 산패, 영양 요인과 영양 요인이 아닌 것을 구분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분자량, 길이, 또 하나 추가됐네요. 교반 이런 단어가 나오면 영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를 보면요, 16번에 보면, 그리고 영양 요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 조금 상식으로 알 수 있는 문제도 많이 나오니까요. 16번에 보면요, 답은 4번입니다. 이제 분자량입니다. 너무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서 더 말씀드리기가 그렇지만, 분자량, 길이, 교반 같은 게 나오면 답이다. 그리고 9번에는요, 1번 교반입니다. 두 문제 풀었고요. 자동산화에서 쭈루룩 문제가 있는데요. 59번 볼게요. 바로 문제. 자동산화와 관련 없는 거, 제가 아까 길이도 나오면 답이라고 했죠? 4번입니다.
그다음에 16번도 버리시는 문제거든요. 사실 버리시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중간에 요약된 거에 중간에 제가 써놨긴 했어요. 자동사나 속도 가장 빠른 것 해갖고 쭉 나왔는데 이거 마치실 분은 적어놓고 외우세요. 근데 저는 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16번 문제를 보면 3번하고 2번하고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중간에 n이 하나 더 들어가거든요. 이거는 좀 무모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공부하시는 게. 다른 거에 집중하셔도 충분히 붙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 38번 정도만 중요하거든요. 그거는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말씀드리면 59번에는 4번이고요. 16번에는 3번입니다. 간략하게 위에 설명도 써 있으니까요. 예? 한 단어가 더 길다. 그쵸. n이 들어가고 위에 설명도 써놨어요. 불포화도가 높을수록 자동차가 높은데 그런 거는 좀 넘어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제일 마지막 문제는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비타민 E하고도 관련도 있고요. 그래서 토코페르 정답입니다. 자동사를 방지하는 방법은 토코페르를 첨가한다. 자, 여기서 간단히 넘어가고요. 나중에 3패 또 나오니까요. 그때 많이 배울 겁니다. 지금 배우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화입니다. 경화가 무슨 뜻일까요? 듣는다. 예, 정말 맞습니다. 근데 우리 불포화 지방산이 이제 식물성, 머릿속으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 얘를 경화시켜서 포화 지방산으로 만드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무모하지 않습니까? 좋은 거에서 나쁜 거로 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약간은 그런 머릿속에 상상을 하시고 그럼 왜 그렇게 딱딱하게 만들어줄까 이런 의미 두면서 한번 그 제 책을 볼게요. 경화라는 걸 반대로 수소 첨가 반응이라는데 말 그대로 수소를 첨가하는 반응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보면 불포화 지방산을 니켈이나 수소를 첨가해서 포화 지방산 고체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보관하기 쉽고 안정성 있고 물리적 성질이 개선된다 이런 말이 있고요. 시험 문제는 쇼트닝하고 마가린 나옵니다. 그 업체에서 많이 쓰이죠. 쇼트닝 같은 것도 많이 쓰이고 마가린. 아까 아이유 거기 나오지 않은 마가린. 예. 그래서 이것도 암기공식이 있는데 뭐 사용하실 분은 사용하시고. 경화 순위 마소입니다. 경화 이름이 경화지 순위라고 하면 안 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순위 마소입니다. 이렇게 뭐 순위 마소 이름이 경화지 순위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다른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 마소를 집어넣다 보니까 예 다른 방법으로 외우셔도 되고요. 안 외우셔도 틀립니다.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55번 볼게요. 니켈이 등의 촉매에 의해서 수소를 첨가해서 만든 경화 이유는 뭘까요? 마소니까요. 마가린 2번 정답입니다. 네, 6번은 뭘까요? 예, 니켈입니다. 경화유를 만드는 목적이 아닌 것은? 예, 의외로 이렇게 답이 쉽게 나오죠. 불포화지방산을 포화지방산으로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제인데요. 이게 토탈 문제라서 다음 중 옳은 것은 이렇게 하고 제일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쭉 보실 수 있는 것만 보면 되는데요. 14번은 몇 번이에요? 14번이요? 네. 예, 4번입니다. 그 밑에 5번을 보면요. 정답은 4번입니다. 예,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3편으로 판단할 때 과산화 물가를 쓰는데 과산화 물가가 계속 무한히 증가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5번의 답은 4번이고요. 의미가 있는 것은 2번 지문도 되게 의미가 있네요. 어떤 지방이 산패되면 아이오딘가만 떨어진다. 그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5번의 정답은 4번이었고요. 19번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1번은 뭐죠? 130 이상이면 건성류라고 하고요. 그렇죠? 지방산과 그리세롤. 지방산이 3개고 그리세롤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뭘까요? 예, 3번이 답입니다. 답 다 적으셨습니까? 예.
다음에 이제 분석만 나왔네요. 마지막 분석이요. 변성은 경화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특성은 이거 수중 유적, 유중 수적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분류는 포화, 불포화 뭐 이런 거. 필수 지방산, 아라키니놀레 중요하고요. 분석이 나오죠. 분석은 S입니다. 그죠? 쉽죠? 그래서 그 교과서를 볼까요? 예, 교과서를 보겠습니다. 50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기본서요. 자, S니까 당연히 정성은 없고요. 정량만 있고요. S가 속슬렛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속에 타 외우십시오. 속에 타. 속에 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속슬렛이란 그 기본서에 보면 색깔 있는 게 문제거든요. 속슬렛 축출기라는 게 나오고 이것이 지방을 정량하는 기계고 그 용매는 에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속슬렛하고 에터를 함께 속에 타 이렇게 외우시면 기억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산출 방법은 퍼센테이지 이런 거 지우셔야 됩니다. 말씀드렸죠. 수분 활성도 빼고는 다 퍼센테이지다. 지금까지 나온 거. 예. 그래서 밑에 있는 기본 문제는 4번이 답인데요. 퍼센트로 산출된다라는 말이고요. 제 거로 문제를 볼게요. 24페이지요. 이게 여기가 단백질하고 지방이 정말 제 책이 더 편한데 이 책을 맞추다 보니까 제가 너무 왔다 갔다 지금 정신없습니다. 선생님들 죄송합니다. 선생님들도 정신없을 것 같은데요. 24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에 문제는 똑같고요. 소개타만 생각하시면 되고 문제를 보면 32번이요. 지질 정량하는 거 뭐죠? 예, 3번입니다. 그 밑에 잠깐 그 설명이 있는데요. 지우세요. 그런 거 안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 13번은 속슬렛 수축법에 의해서 용매를 쓰는 거는 에타, 그러니까 에터. 예. 4번이고요. 13번에도 1번이고요. 32번에 3번이고요. 쉬워서 넘어갈게요. 16번에 4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여기까지요. 이거 꼭 암기하셔야 되고요. 다시 불러드릴게요. 32번에는 3번이고요. 13번에는 4번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13번에 또 그 밑에 13번은 2020년 3-13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32번은요 3번이고요. 마지막 16번 문제는 4번이답니다. 지방 다 배웠는데요. 이따 한번 다시 정리해보죠. 좀 쉬고 할까요? 네. 지금 정확하게 15분이면 저희가 25분까지 와주십시오. 혹시 큐넷 안 되어 있으신 분 계세요?